온돌은 옥스퍼드나 브리테니커 사전에 기재될 정도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유의 문화유산이다.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전통 온돌의 구조를 살펴보자.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열기가 분엄기를 넘어 구들 전체에 전달된 후 열기가 빨리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개자리를 지나 연기를 배출하는 굴뚝으로 이어지게 된다. 세계적으로 로마를 비롯한 북유럽의 추운 지방을 중심으로 온돌과 비슷한 형태의 난방 방식이 발달해 왔다. 그중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만주 지역과 시베리아 연해주 지방을 중심으로 그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어떻게 열기가 이동하는지 보기 위해 온돌을 작은 모형으로 만들고 구들장을 깔지 않고 유리관을 덮어 관찰해봤다. 아궁에서 올라온 열기와 연기가 여러 개의 통로처럼 나 있는 고래 자리를 지나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온돌은 기본적으로 뜨거워진 불이 팽창해서 올라갔다가 식으며 무거워져서 가라앉는 부력의 원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를 잘 섞고 그 열을 고르게 다스리는 장치가 온돌 곳곳에 숨어 있는데, 먼저 아궁이에서 구들로 넘어가는 분엄기는 구멍이 작기 때문에 열기가 바깥으로 새지 않고 고래로 잘 빨려 들어가게 해준다.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지나면서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벤추리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고래 전체를 통과하는 그런 추진력을 말하자면 얻게 되는 게 벤추리 덕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구조가 없다면 구들장 밑으로 이제 연기가 잘 침투하지 못하고 아궁이 밖으로 연기가 많이 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분엄기를 지난 열기는 입구 쪽에 움푹 패여 설치된 구들개 자리에서 소용돌이 치듯 와류를 형성하며 고래 곳곳으로 열기가 퍼져나간다. 고래가 끝나는 출구 쪽에도 개자리를 만들어 고래를 통과한 공기가 여기서 다시 모아져서 열기는 남고 연기만 굴뚝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했다. 마지막 열기까지 잡아 방을 데우는 것이다. 온돌의 난방은 아궁의 열기를 구들장에 축적한 다음 이 에너지가 서서히 방열되면서 실내 공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는 서양의 전통적인 난방 방법인 벽난로나 라디에이터처럼 바닥이 아닌 공기만 따뜻하게 하는 대류 방식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유레카! 휴보를 만나러 온 제작진을 향해 다가오는 수상한 이 물체는? 그런데 갑자기 스스로 일어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휴보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가 휴보를 연구하는 연구소고 휴보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옆에 보이는 것이 BRC 휴보입니다. 오늘의 궁금증 해결사 휴보의 아버지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 손을 내밀며 제작진과의 악수를 청하는 휴보. 와, 정말 사람 같은데요? 휴보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형태를 지녔으며 전신 제어 기술을 통해 신문 읽기, 울퉁불퉁한 길 걷기, 한 발 들고 균형 잡기 등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자동차 운전과 같은 작업도 알고리즘을 저장해 놓는다면 수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간과 같이 두 다리로 걸으며 자동차 운전까지 할 수 있는 로봇 휴보. 그럼 휴보의 작동 원리는 무엇일까요? 네, 휴보는 로봇이다 보니까
온몸에 모터들이 다 퍼져 있습니다. 팔에도 있고 다리에도 있고 몸통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는데 그 모터들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제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것은 이제 가슴에 있는 메인 컴퓨터에서 각 모터들을 동시에 관장을 해서 제어를 하고 원하는 모션들을 생성해내서 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휴보는 시각을 담당하는 레이저 스캐너와 카메라, 뇌 역할을 하는 중앙 컴퓨터,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기, 물건을 잡는 손가락, 명령을 수행하는 모터 제어기, 이동을 위한 바퀴로 구성되는데요. 2000년 일본에서 이족 보행 로봇 아시모를 발표, 이에 자극을 받아 휴보의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휴보는 2002년도에 처음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처음 나온 로봇이 KHR-1, 두 다리로 걷는 기계죠. 그다음에 2003년에 KHR-2가 나왔고 거기에 예쁘게 케이스를 씌워서 나온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휴보 로봇 2004년도에 개발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에 알버트 휴보, 이어서 휴보 FX1, 휴보 Q, 그리고 휴보2 플러스, 그리고 최근에 DRC 휴보에 이르기까지 쭉 휴보를 개발해 왔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보다 섬세한 동작을 구현할 수 있는 현재 DRC 휴보가 탄생하여 2015 다르파 로봇 챌린지에서 로봇 강국들을 제치고 세계 최고 재난 대응 로봇이라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팀 카이스트 휴보 화이팅! 유레카! 자동차 실내 공기를 책임질 최형섭 차량 클리닝 전문가. 우선 아까 청소할 때 매트를 먼저 꺼내서 매트부터 청소를 하셨는데 청소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먼지를 모아서 한꺼번에 청소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동차 실내 먼지 청소 순서는 가장 위쪽인 천장부터 마지막은 가장 아래인 바닥 매트로 마무리. 그런데 아까 전에 그 김성희 주부님께서 신경을 안 쓰시고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제가 옆에서 청소하시는 모습 계속 지켜봤는데 중요한 부분 빼먹지 않고 꼼꼼히 청소하셨었어요.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천장입니다. 아, 천장이라고요? 네. 매연 먼지뿐만 아니라 사람의 각질까지 스며드는 천장은 실내 악취의 주범. 물에 희석시킨 중성 세제를 이용해 천장의 묵은 때를 말끔히 제거하는 것이 해결 방법. 단 실내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여름철엔 마른 수건으로 꼭 마무리할 것. 첫 번째 솔루션, 운전대 청소법. 매일 잡는 운전대, 변기보다 세균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늘 손에 닿는 운전대, 세정제를 묻힌 수건으로 자주 닦아주어서 세균 번식을 막는 것이 중요. 여기서 잠깐! 직접 세제를 뿌리는 건 절대 금물. 전자장비 등이 내장된 대시보드 등엔 반드시 마른 수건에 묻혀 닦아야 한다. 두 번째 솔루션, 자동차 실내 공기 정화법. 1시간 동안 자동차 실내에 미세먼지에 노출될 시 84분 동안 흡연하거나 혹은 디젤차 매연을 3시간 동안 흡입한 결과와 똑같다는데, 황사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이게 필수죠. 바로 이겁니다. 아, 면봉이네요. 자동차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틈새먼지. 구석구석 꽁꽁 숨어있는 먼지들은 이 면봉 하나면 완벽히 제거 가능하다는 사실. 주행 중에 공기오염도 수치를 봤을 때는 환기를 아예 안 시켜줄 수가 없거든요. 무턱대고 답답하다고 주행 중에 차 많은 곳에서 환기를 시키면 차 내 미세먼지가 최대 129배나 증가한다고 해요. 아니, 안 그래도 위험한 미세먼지가 129배요? 환기가 필요한 때는 차량 통행이 적은 장소에서 1시간 간격으로 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솔루션, 자동차 실내 곰팡이 제거법. 자동차 실내 오염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실내 청소를 소홀히 할 경우 무려 850여 종류의 박테리아가 번식한다는데,
차 안에 곰팡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이기 때문에 더 고농도로 존재하게 되고 이런 경우 곰팡이에 의한 피해가 증가할 수 있는데요. 그 곰팡이 자체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폐렴이나 기관지염, 또 두통이나 천식과 같은 질병 외에도 곰팡이 사체라든지 배설물 등이 이 호흡기를 자극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성희 주무님께서 아까 전에 여름철에 습기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솔루션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 그냥 신문지네요? 이거 저희 집에도 되게 많은데. 바로 이 신문지만 있어도 1차적인 습기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매트 아래쪽에 여러 장을 겹쳐가지고선 깔아주시면은 빗물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주 갈아주기도 편하고요. 심지어 차량의 부식을 막아주는 필수적인 존재죠. 깨알 팁 하나. 습기 제거에 탁월한 숯까지 더하면 악취 제거와 공기 정화 효과가 2배. 또 전문 청소업체에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는 것도 자동차 실내 환경을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 유레카! 패시브 하우스란 1년 쓰는 난방 에너지가 건물의 1제곱미터당 등유로 환산했을 때 1.5리터 이하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집을 말한다. 이는 일반 건물에 쓰이는 에너지량의 10%에 불과하다. 이 건물은 3중 시스템 창호와 외벽 단열재를 보강하는 것만으로도 외부로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상당 부분 줄였다. 대전 지족동의 한 주택가. 많은 집들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이 목조주택은 독일식 패시브 건축공법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계한 패시브 하우스다. 패시브 하우스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데는 패시브 하우스만의 건축 자재와 설계 덕분이다. 평범해 보이는 이 창문도 일반 주택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고기밀 3중 시스템 창호다. 3겹의 유리로 창호를 만들어 햇볕은 잘 받아들이고 내부의 열을 쉽게 뺏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벽마다 일반 주택에 비해 더 많은 단열재를 써 단열 성능을 3배로 높였고 창의 위치도 일사량을 고려해 배치했다. 열 손실이 없는 건물을 위해 패시브 하우스 시공에서 반드시 하는 테스트가 있다. 바로 기밀 테스트다. 실내의 모든 창과 문을 닫고 창호 하나에만 팬을 설치 후 작동시켜 실내 공기압을 외부보다 50파스칼 높게 만든다. 이때 틈이 있다면 기압차로 인해 실내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게 된다. 따라서 시간당 얼마나 공기가 순환되는지 보고 그 기밀 정도를 알 수 있다. 하지만 기밀성이 높을수록 에너지 효율에는 좋지만 환기에는 적이다. 따라서 패시브 하우스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환기 시스템이다. 이를 위한 것이 열 교환 환기 장치로 바깥의 신선한 공기는 지열 회수관을 통해 데워져 실내에 공급된다. 지열을 이용해 공기 온도를 높이는 것이다. 노란색은 실내 공기를 뜻하는 것으로 밖으로 배출될 때 폐열 회수 장치를 거치며 남은 열을 바깥 공기를 데우는 데 쓰인 후 배출된다.